어머님, 은행에서 입금해주는 거 보고 바로 보냈는데 계좌 확인해 보셨어요? 이러면 급한 불은 끄신 거죠? 그래, 확인했다. 더 빨리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간 가슴을 엄청 졸였거든. 그래도 덕분에 도움 많이 됐다. 아, 네. 이제부터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그만하는 게 좋아요. 동네 반찬 가게라도 입소문 나면 멀리서도 택배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어머니 손이 크셔서 많이 해놓고 안 팔리면 다 버리시잖아요. 어머, 모르는 소리. 보기 좋게 잔뜩 해놔야 손님들이 보고 사가서 입소문을 내지. 직원들도 3명이나 있는데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만약 가게 망하기라도 하면 그 직원들 당장 어디로 가요? 그니까 지금은 적당히 만들어 파는 게 베스트예요. 네가 시험이냐? 찬소리는. 돈 한 번 빌려줬다고 생색내는 거니? 생색이라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끌어서 8천 겨우 해드렸어요. 도대체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길래 빚이 1억이 넘어요? 가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어 죽으려는 거 몰라? 넌 뉴스도 안 보니? 어머님, 빌려는 드렸지만 이거 갚으실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하지.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야. 안 되면 가게 확 접어버리지 뭐. 접다니요? 한 자리에서 10년이에요. 반찬 가게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건 아는데 요새는 도통 장사가 안 돼. 아님 지호엄이 네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래야 8천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야. 제가요? 전 회사에서 사무직만 했는데 반찬 가게에 도움이 될까요? 너 손맛 좋잖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저번에 보니 콩나물 무침 맛있게 하던데.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사장 하든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일하는 직원 둘 내보내고 너랑 나랑 김씨 아줌마 셋이서 해보자. 내가 주먹구구식이라서 네가 오면 달라질지 누가 아니? 말씀은 너무 쉽게 하시네요. 내년에 지호가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금보다 더 안 날 것 같은데. 가게 바로 근처에 학교잖아. 게다가 여기 상가에 학원 즐비한데 오히려 집보다 더 잘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가게 잘 되면 너 줄게. 진지하게 그냥 네가 운영하는 게 어때? 정말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얘 좀 봐라. 사장하라니까 그렇게 좋니? 요새는 젊은 감각에 오면 좋다니까 잘 생각해봐. 진짜 가게 주시는 거예요? 8천 안 주시려고 홧김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그건 갚아야지. 걱정 마. 어머님, 일만 잔뜩 시키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아이고, 얘가 뭐 속고만 살았나. 하루빨리 아범이랑 상의해서 나오는 걸로 해.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오늘 예약 반찬만 해도 100개예요, 100개. 내일은 도시락도 150개 예약 있고요. 아이고, 30분 늦었다, 30분. 그나저나 그렇게나 주문이 많아? 아주 우리 가게가 대박이 나는구나, 대박이.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하긴 한데 이게 다 제가 주야 밤낮으로 열심히 한 덕분 아니겠어요? 이번 주만 해도 예약이 정말 많아요. 전에는 만들어 놓고 팔았지만 이제는 예약받아서 파니 남은 반찬도 없고요. 너무 좋죠? 그래, 네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젊은 애라서 핸드폰에서 주문도 하게 만들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최고다, 짱! 우리 어머님이 칭찬도 해주시네. 하시는 김에 더 해주세요. 2년도 안 돼서 8천 다 갚도록 도와드렸으니까요. 손도 좀 보세요. 물 마를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 매출 느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한 거 있죠? 그래, 너 고생 많았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좀 쉬는 게 어떠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 바쁜 시간에 뭘 쉬어요. 나중에 알아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게 아니라, 아예 쉬라는 말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쉬면서 건강도 좀 챙기고, 내가 저번에 보니 지호 받아쓰기 점수가 30점이더라. 대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땐 그랬는데 최근에 퇴근 후 열심히 도와줘서 최근에는 90점 받았어요. 애 학업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번에 보니 애가 꾀제제해서 어미 손이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 당분간 집에 눌어붙어서 지호 공부도 봐주고 어미 노릇 좀 해. 아범도 마찬가지다. 반찬 가게 아들이면 뭐하니? 희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말라가지고. 남편은 원래 마른 체질이니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전에는 이 가게 사장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집에 가서 쉬라고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 그렇지. 아이 시끄럽고 집에 가서 아내이자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해. 그때랑 지금이랑 몸 더 힘든 것 말곤 달라진 거 없다고요. 말 나온 김에 왜 명의 변경 안 해주세요? 이 정도면 해주실 때도 된 거 아닌가요?
너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이 가게 우리 딸 주기로 했다. 뭐라고요? 누굴 줘요? 아휴, 박서방네 회사 파산이란다. 그래서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길래 둘이 여기 나오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아가씨를 준다뇨. 작년에는 대출금 낸다고 월급도 없이 일했어요. 이제 겨우 집에 돈 갖다 주고 있다고요. 원래는 다음 주부터 나오라 했더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따 바로 나올 거래. 너까지 있으면 가게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일단 들어가. 어쩐지 그동안 아가씨가 가게에 자주 오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저 몰아내고 아가씨 가게 안 치려고요? 안 돼요. 싫어요. 저 이대로는 절대 못 가요. 저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가서 푹 쉬면 되잖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어머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일부릴 땐 언제고 이제는 당장 나가라니. 혜정이랑 박서방네 봐서 네가 이해 좀 해. 나 예약건 처리해야 해서 바쁘니 빨리 가거라. 아우 당장. 오늘은 일찍 들어오네. 주말에도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왔잖아. 어머님이 가게에서 날 내쫓으셨어. 뭐? 내쫓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나가래. 지호는 공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당신은 말라간다고 집안에 신경 좀 쓰라신다. 최근에 다시 잘 봤잖아. 그리고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다 꾀죄죄하지. 그리고 난 원래 마른 체질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서 그만둔 거야? 그만두긴 강제로 내쫓겼다니까. 당신 어머니 너무 잔인하시다. 미리 말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당장 나가래. 억울하고 분해서 오는 길에 청심환까지 사 먹었어. 아유,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이해해. 뭐? 내가 어떻게 이해해? 손이 발휘되도록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 새벽에는 혼자 홈페이지 만들고 전단지 구상하고. 근데 뭐? 아가씨네 집 파산 직전이니 아가씨한테 가게를 넘겨? 사장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가게 잘 되니까 나가라니 그게 말이야 방귀야? 나도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엄마 상대로 싸우기로도 할 거야?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불난 집에 기름 그만 부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엄마 말대로 쉬면서 집에 신경 좀 써. 당신까지 왜 이래? 그러는 당신이 좀 신경 쓰지 그래. 조기 축구다 술자리다 하면서 집안에 눌러앉은 꼴 보는 게 그렇게 힘들던데요? 근데 당신 반찬 가게 진짜 하려고 했어? 대출금 8천 다시 받았으면 됐잖아. 받았으면 회사 잘 다니던 나 사장 시켜준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그만두게 하고 일 시키더니 이제 뭐? 솔직히 어머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돈 빌려달라고 수일 울며 불며 매달리는 어머님 안타까워서 대출까지 받아줬고 죽어가는 가게 다 살려놓은 나한테 이러는 게 맞아? 아가씨는 외제차에 해외여행에 돈 펑펑 쓰면서 자기 엄마 가게 빚 하나 안 도와줬잖아. 그래, 누가 당신 수고 안 했대. 그렇지만 혜정이 사정도 딱하잖아. 거긴 애도 둘인데 당신이 이해해라. 어? 자기 딸이 안쓰러워도 이런 방법은 도리가 아니지. 진정 좀 해. 당신은 내 편 아냐? 나 하나도 안 딱해? 진짜 너무하네. 나 이제 어머님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니 시댁 얘기 꺼내지도 마. 알겠어? 지호 엄마, 사장 딸내미가 사장한다는 말 진짜야? 나 지호 엄마가 사장 된다는 말에 꿋꿋이 다닌 건데. 저번에 보셨잖아요. 저 쫓겨난 거. 이제 그 가게 저랑 상관없는 가게예요. 싸우면서 홧김에 말한 게 아니라 진짜였어? 나 지호 엄마 아니면 못 다녀. 솔직히 지금 사장은 사람 부릴 줄 모르잖아. 사장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가게 물려주신다는 것도 말로만 하셨지 무슨 계약을 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어리석었죠 뭐. 가족이라 생각하고 다 믿고 있었으니. 근데 말이야, 내가 듣기로 사장 또 어디서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 통화 들어보니 그래. 그리고 이번에 딸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려는 것 같아. 둘이 가게 안쪽에서 쑥덕쑥덕 하던데. 그래요? 저한텐 한참 전에 아가씨 이름으로 명의 변경했다 하셨는데 아직 어머님 명의라니 뭐지 대체? 나야 모르지 뭐. 그나저나 손님들이 다 지호 엄마 찾아.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간 사람도 꽤 있고. 아이고, 그 손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네요. 저 믿고 방문해 주신 건데. 그러게. 아참, 그리고 이번에 사장딸이 어디 회사랑 계약을 한대. 그래서 소량 주문은 안 받아도 된다고 똥배짱이야. 그리고 빚도 있던데 돈 달라고 누가 찾아왔었어 가게로. 제가 준 8천으로 대부분 다 갚았을 텐데 또 빚을 졌다고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가게 근처 부동산 사장 알지? 그 사람이 그러는데
사장이 딸내미 빚 갚아준다고 집을 내놨다던데.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건데 그동안 빚진 게 전부 딸이 카드 가져가서래.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럼 저한테 돈 달라 떼쓴 것도 아가씨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럴걸? 언니한테 돈 더 빌려오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 그 사람들 내가 자기랑 친한 걸 몰라. 막 떠들어대. 더는 못 참겠어요, 진짜. 당연하지. 아우, 너무해. 일 잘하는 사람 내보내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제가 돈 못 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머님 저희 집 찾아오셔선 시금을 전폐하며 일주일 단식 투쟁까지 하셨다니까요. 어머, 정말 사람 참. 그러니 제가 더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거죠. 자기 혹시 돈 있어? 차라리 자기가 가게 차려. 그럼 거기 쫄딱 망한다. 나도 도와줄게. 아마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자기가 가게 한다고 하면은 써달라 난리칠걸? 제가 가게를요? 그래. 그 정도 솜씨면 나였음 당장 차렸겠다. 자기면 성공하는 거 금방이야. 일단 저만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가게 차리게 되면 나 꼭 써줘야 돼. 알겠지? 그럼요, 당연하죠. 이 봐라, 손님이 줄을 서지? 내가 뭐라고 했어? 지호 엄마가 가게 차리면 대박 난다고 했잖아. 김 여사님이 도와주시니 가능한 거죠. 오늘도 도시락 예약도 했으니 차질 없이. 알죠? 그럼요. 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싹 다 무시하고 내 반찬 가게 근처에 차리더니 장사 잘 되니 속이 후련하니? 후련해? 옆도 아니고 근처잖아요. 그리고 차리고 말고는 제 맘 아닌가요? 가세요. 가셔서 장사하셔야죠. 그래야 빚 갚을 거 아니에요. 너 지호 애비랑도 대판 싸웠다며? 그래, 네가 빌려준 대출금으로 혜정이 빚 갚아줬다. 그게 문제니?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인데. 문제죠. 왜 속이세요? 남편도 다 알면서 저보고 대출 받자고 설득했던 거였잖아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 남편하고 이혼 고려하고 있어요. 뭐? 이혼? 지호 두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 친할머니랑 아빠 밑에서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저 가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차라리 이혼하고 저 혼자서 지호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면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 가세요, 얼른. 아이고, 지호 어미야.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이번에야말로 내 반찬 가게 네 명의로 바꿔줄게. 진짜 사장 시켜줄게. 필요 없어요. 빚만 잔뜩 떠하는 가게를 제가 왜 받아요? 바쁘니까 당장 나가세요. 지호 어미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가게 망하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혜정이 어떻게? 살려줘라, 어미야. 기세 등등 가게 들어오실 땐 언제고 이젠 굽신? 어머님 연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오히려 반찬 가게보다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살려드리면 또 배신하시려고요. 됐으니까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미안하다. 너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다 미안해. 이미 늦었고 바빠 죽겠으니 나가세요. 아우, 당장. 아유, 지호미야. 내가 민수 쓰던 서재 먼지 한 톨 없이 싹 다 치워놨다. 보일러도 미리 돌려놨으니 아주 따뜻할 거야. 네? 서재를 갑자기 왜? 너 곧 출산인데 산후조리 하려면 방 따로 써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렴.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 산후조리원 예약했어요. 다음 달 출산 뒤 바로 들어가려고요. 뭐? 아니, 못하러 그런데 돈을 써? 산후조리가 별건 줄 알아? 따뜻하게 푹 쉬면서 남이 해주는 뜨신 밥 먹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요즘은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더 좋대요. 모유 수유나 신생아 관리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잘 가르쳐주고 시설도 산모한테 잘 갖춰줘서 빠르게 몸 추스르기도 좋다던걸요? 아유, 배울 게 뭐 있어. 잘 먹고 젖 잘 돌면 젖 물리고 끝. 모유 수유가 별거니? 아이 낳고 집안일 안 하고 쉬는 게 산후조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 유별나다니까. 유별난 건 아니지.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엄마 진짜 괜찮겠어? 산후조리 하는 거 많이 힘들다던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산모라는 게 결국 미역국 주야장천 먹는 거잖아. 내가 혜진이 밥 하나 못해 먹일까봐. 산모 영양식 챙기는 거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어머님, 다시 한번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그냥 조리원 들어갈게요. 솔직히 나도 주위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조리원도 별거 없다던데 엄마 말대로 집이 낫지 않을까? 그래, 그냥 엄마가 해준다고 할 때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거 하자. 돈도 아끼고 좋잖아, 어?
자기야, 예약금 걸었던 거 잊었어?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 그래봤자 계약금의 10%인데 뭘. 엄마 수고비 들여도 조리원 가는 것보단 훨씬 저렴하잖아. 아들, 난 그 돈 안 받아도 괜찮다 뭐. 며느리 밥 한 끼 해먹이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뭐 너희들이 정 미안해서 주는 거면 고맙게 받겠지만.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해. 이걸로 얘기 끝. 뭐? 아니, 더 의견은 더 안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듣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 우리 엄마라는 프로가 알아서 잘해주실 텐데. 그래. 우리 며느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알았지? 일어났니?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으렴.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그럼 산모가 미역국 말고 먹을 게 뭐 있어? 아이고, 우리 공주님도 일어났구나. 어머님, 너무 안아주지 마세요. 손 타면 재우기 힘들대요. 우리 공주님 우는 거 나는 절대 못 본다. 그치, 우리 공주님? 어머님, 옷에 뭐가 많이 묻었는데요? 아, 이거? 아침에 반찬하면서 양념이 좀 튀었나 보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신생아한테 먹이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음식 먹인 것도 아니고 양념 묻은 것만만 보여주는 건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젖만 먹이는 애한테 양념을 맛보여준다뇨. 이리 주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아니, 얘 유난 좀 떨지 마라. 민수 이렇게 키웠어도 잘만 컸어. 보면 모르겠니? 자기야, TV 좀 그만 보고 어머님께 뭐라 말 좀 해줘. 내가 애를 키운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8시잖아. 늦었어. 엄마, 자기야, 나 출근할게. 이따 저녁에 봐. 자기야! 아니, 이런 상황에 그냥 가면 어쩌자는 거야. 넌 정말 축복받은 거다. 우리 아들은 저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데 넌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푹 쉬기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 저 좀 씻을 건데 잠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씻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산모가 씻으면 산후풍 걸리는 거 몰라서 그래? 따뜻한 물로 금방 씻는 건 괜찮대요. 온몸이 끈적해 씻고 싶어서요. 안 된다. 괜히 3-7일이 있는 줄 알아? 그때까진 몸을 아껴야 하는 거야. 욕실 근처에 얼씬도 마. 뭐하니? 당장 방에 안 들어가고. 그럼 거실에 좀 있을게요. 방에만 계속 있었더니 답답해서요. 얘가 미쳤어? 산모는 방에 있는 게 최고야. 움직이면 몸 상한다니까. 적당히 몸 움직이는 게 회복에 좋다던데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산후조리는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이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냐?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것 같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까지 엄마가 고생한 게 있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오죽하면 못 참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겠어? 그러니까 친정 갔으면 그냥 거기서 쉬면 될 곳을 꼭 그렇게 돈 써가며 조리원까지 들어가야겠냐고. 돈 쓴 보람이 있어. 전몸살로 밤마다 끙끙 앓던 것도 다 나았다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득 아냐? 그거 빼면 엄마가 해주는 거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없다고? 매끼 다른 반찬으로 영양 챙겨주고 체력 회복할 수 있도록 마사지도 해주는데? 그거야 네가 유난 떠는 거지. 솔직히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우리 3남매 낳고 잘 살았어. 유난? 내가 아플 때 도와달라고 외쳐도 출근한답시고 회사로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냐? 우리 생활비 누가 벌어오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 잠깐이라도 내 편 돼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는 출근하면 끝이겠지만 난 집에서 혼자 애 보고 어머님이랑 계속 부딪히느라 얼마나 죽을 맛인 줄 아냐고.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겠냐? 그럼 나 혼자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지 좀 마. 알았어, 알았다고. 뭘 알았는데? 내가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 좀 이해 좀 해라.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이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우리 둘 다 똑같다고. 난 그냥 자기가 내 상황조차 이해 안 하려는 게 너무 속상해. 정말 누가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겠네. 맞잖아.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말만 하고 전혀 신경 안 썼잖아, 나한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랬지. 충분? 몸도 몸이지만 정신도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그만하자. 머리 아프다. 그나저나 여긴 얼마나 있을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왜긴 왜야. 여기가 하루에 얼만데 앞으로 나갈 돈도 많을 텐데 여기다 얼마나 처바르려 그러냐? 처바르다니? 무슨 말을? 아, 현실을 보자는 거지. 엄마가 나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 했어. 엄마가 조리원비 내준다고. 뭐? 장모님께서? 아,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괜히 걱정했잖아. 과장님, 진짜 퇴사하시려고요?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게 결론 나버렸네. 복직하고 이제 다시 감 잡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 맡길 것 같던데. 알아. 근데 그렇게 발목 끼면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애 키우는 게 힘들어도 좀만 버티시지. 제가 다 아쉽네요. 집에서 애 보려고 퇴사하는 거 아니야. 나 산후조리원 관련 자격증 땄거든. 네? 그런 걸 언제 따신 거예요? 조리원 있을 때부터 준비했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금방 딴 거 있지? 그럼 뭐 조리원에 취직이라도 하시게요? 이 나이에? 하긴 취직이라면 취직일 수도 있겠네. 나 조리원 오픈할 거거든. 네? 크게 할 건 아니고 퇴직금으로 작은 조리원 오픈할 생각이야. 우와, 남편분은 뭘 하세요? 찬성하세요? 당연히 반대했지. 편하게 월급 루팡하면 되는데 망하려고 작정했다나? 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사업 같은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던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직장 다녀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 이번에 애 낳고 시댁에서 조리도 받으니까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겠더라고. 와, 진짜 대단하세요. 보통 알아도 넘어가는 게 대다수인데. 시어머님 공이 컸지. 근데 나 진짜 자신 있다. 비싼 만큼 시설 좋은 곳도 많겠지만 그것보단 꼭 필요하고 알찬 곳을 만들 거야. 그래요. 과장님이라면 추진력, 기획력 다 있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너도 둘째 낳게 되면 언제든 와. 만실이라도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그럼 과장님네 조리원 이용해야 하니 남편이랑 급하게 둘째 계획 좀 세워봐야겠네요. 아이고, 영광이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벌써 영업 모드예요? 괜찮았어? 네, 대박 날 듯이. 오픈하면 꼭 알려주세요. 주위에 열심히 홍보할게요. 요즘 너네 조리원 잘 나간다며? 네, 감사하게도 산모분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 네 시누이 애 낳으면 너네 조리원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치? 미리 예약 잡아드릴까요? 너도 참 예약은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는 게 어딨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곧바로 데리고 가면 되지. 저희 조리원은 예약제로 운영돼요. 지금도 한 달간 예약이 꽉 차 있거든요. 당일 입소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새언니가 사장인데 자꾸 예약 같은 소리야. 그런 거 가족끼리는 봐주는 거야.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 너? 그럼 아가씨 입소 비용은 어머님이 부담하시는 거죠? 무슨 가족끼리 돈 타령이야.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 네가 조리원 사장인데 시누이 한 명 공짜로 못 받아주냔 말이야. 이 조리원은 제 퇴직금으로 시작했고 그동안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예요. 공짜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전에 너 조리하느라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고생이요? 그럼 아가씨 왔을 때 방에 가둬두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미역국만 먹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얘기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그건 옛날 일이잖아. 옛날이면 다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고 아가씨는 무슨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해? 그래서 결국 조리원 갔잖아. 괜히 지난 일 꺼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지난 일? 그럼 말 나온 김에 당신 화려했던 지난 일도 한번 꺼내볼까? 뭘 또 화려했다고 그래. 회사 회식이라며 연락 끊고 술 마시느라 집엔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입버릇처럼 애 키우는 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당당히 말하던 당신. 게다가 생활비 부족해서 생활비 좀 더 달라니까 돈 없다고 내치고 죄송함 무릅쓰고 친정에서 빌린 돈 빌려왔더니 꽁돈 생겼다라며 자기가 허투루 쓰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심지어 동창회라더니 밤새 연락 두절이었던 날도 있었잖아. 그건 상황이. 너 우리 아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니?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가정이 돌아가는 거라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참. 여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그래. 여자가 참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 거야. 예전엔 이렇게까지 되바라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네가 사업하면서 헛바람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이나 참고 넘어가세요. 저는 더는 못 참겠으니까. 못 참으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끝내려고. 사실 이미 이혼 서류 준비도 해놨고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야. 언제쯤 말 꺼낼까 기회 엿보고 있었는데 더는 어머님이랑 너 위해서 내 인생 낭비 못하겠다. 뭐, 이혼? 무슨 헛소리야. 너 엄마란 사람이 아이 생각은 안 해? 어이가 없다 정말. 아빠 역할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그동안 상황이 안 따라줘서 신경을 못 썼을 뿐이지.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마음이 있었음 행동으로 나왔겠지. 당신이나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아니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야. 자기가 지금 흥분해서 그래. 잠시 가라앉히고 다시 차분히 대화해보자. 내가 차차 고쳐볼게. 달라질 기회는 차고 넘쳤어. 근데 당신도 어머님도 전혀 변한 게 없잖아. 아가씨 산후조리원에 공짜로 입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과 어머님이야. 얘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도대체 애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 제 아이 제가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입으로만 책임지셨던 두 분은 입 다물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앞으로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자기야. 어디가? 어디 가긴 짐 싸서 친정 가야지. 빠른 시일 내에 도장 찍어라. 아이고, 혈압이야. 나 죽네, 나 죽어. 엄마! 나왔어. 여보,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어땠어? 어떻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가 다 똑같지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혹시 대기업 다니다가 작은 회사 다닌다고 괜히 위축되거나 기죽은 거 아니지? 대기업 다니다가 잘린 놈이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지. 잘리긴 누가 잘려. 당신이 당당하게 명예퇴직 신청해서 나온 건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디에서 일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그렇게 할게. 나 피곤해서 그런데 얼른 씻고 먼저 자도 될까? 저녁도 안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는데. 미안, 오늘 점심 먹은 게 얹혔는지 속이 부대끼네. 해.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어. 미안.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얼른 씻고 쉬어. 당신 오늘 퇴근이 왜 이렇게 늦었어? 또 야근한 거야? 요즘은 내가 맡은 부서가 유독 바쁘네. 급한 일들이 밀려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야근을 몇 번씩이나 하는 거야.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당신 설마 부서에서 왕따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니지? 중고 신입사원이라고 회사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왕따를 당해.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몰라? 쓸데없이 책임감만 강해가지고. 혹시 연봉 반토막 났다고 죄책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 나도 벌고 당신도 버니까 그거면 우리 딸 키우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 같은 거 참지 말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알았어. 그런 일 생기면 절대 참지 않을 테니까 이제 괜한 걱정은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맞다. 그리고 언제 한번 당신 부서 사람들 집에 초대해. 내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서 거나하게 대접해줄게. 아니야.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번거로울 거 하나도 없어. 이참에 당신 체면도 좀 세워주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좋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회사에 적응 잘하고 있어. 당신이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데 나 진짜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니까 문제지. 직장 옮기고 나서부터 표정도 어둡고 맨날 야근하느라 체력도 떨어진 것 같고. 요새 내가 당신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그거야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야. 알았어. 당신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힘내, 우리 남편. 그래, 고맙다. 여보, 이 새벽에 거실에서 뭐해? 누구랑 얘기하고 있던 것 같던데 전화통화했어? 회사 사장님인데 공장 라인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새벽 1시야. 그런데 지금 회사를 나가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회계 담당자인데 왜 당신이 나가? 그게 사장님이 급하게 부탁하시네. 일단 공장 나가서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고 보고 드리려고. 그 사장님 참 이상하시네. 공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자랑 얘기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부려먹어?
지난번에도 당신이랑 아무 관련 없는 일 때문에 지방 출장까지 보냈잖아. 그 사장님은 도대체 왜 당신만 찾는 거야? 사장님 말로는 내가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신뢰가 간다시네. 좀 귀찮고 고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야. 설령 내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딨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배려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거라고. 일도 봐가면서 해주는 거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사장님 짓인데 어떻게 마냥 거절만 해. 내가 눈치 봐가면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도 정말. 그런데 여보,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있어? 시간? 딱히 별 약속은 없는데. 왜?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네? 웬만하면 빼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부부 동반 모임? 당신 회사에선 별걸 다 하네? 그래, 알았어.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데 내가 빠지면 당신 모양이 좀 빠질 거 아니야. 그래, 그날 같이 가자. 그래, 고마워. 어이, 박 과장, 여기야, 여기. 아이고, 박 과장 사모님도 같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 과장 사장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태 과장 아내 되는 정은숙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남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박 과장이 제 칭찬을 많이 하던가요? 제가 박 과장을 채용하면서 임직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나이 먹은 신입을 왜 채용하느냐? 들어오자마자 과장이 말이 되느냐? 아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사람이 믿고 뚝심 있게 채용했죠. 그래서 그런지 박 과장이 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원래 오지랖이 넓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대기업을 당하다가 명퇴당한 박 과장이 어떻게든 가장 역할을 해내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지근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거죠. 처음 박 과장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어리바리 눈치만 보고 다니는데 제가 복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죠. 네. 이 사람이 야근할 일만 생기면 왜 그렇게 엉덩이가 들썩거리나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님이 집에 계셔서였군요. 아무튼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사장님 정말 이상하네? 원래 저렇게 사람 면전 앞에서 대놓고 까는 스타일이야? 기분 나빠 죽겠네. 좀 유별난 성격이긴 해. 이건 유별난 게 아니라 경우가 없는 거지. 자기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 그것도 와이프가 있는 앞에서? 원래 저 정도는 아닌데 술을 좀 드셔서 그런가 좀 그렇긴 하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왜 자꾸 당신을 오라 가라는 거야? 부부 동반 모임 행사면 부부끼리 같이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툭하면 당신 불러서 술 따라라, 뭐 가져와라, 차 좀 빼달라. 당신이 이 회사 직원이지 저 사장 노예냐고. 열뻗쳐. 목소리 좀 낮춰 여보. 일단 사람들 많으니까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남편이 대놓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데 와이프가 열이 안 받게 생겼냐고. 당신이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지 난 꿈에도 몰랐어. 이런 식으로 자존심 뭉개면서 돈 벌 거면 차라리 이 회사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어머, 지금도 당신 사장 좀 봐. 싱글싱글 웃으면서 당신 또 부르잖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여보, 어디 가? 에? 난 박 과장을 부른 건데 사모님이 오셨네. 아이고,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니요. 사장님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이 모래알처럼 까칠하네요. 네? 저 때문에요? 말씀이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이거 비싼 음식들인데 웬만하면 좀 드시지. 됐고요. 근데 사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사장님은 직원을 뭘로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글쎄요, 직원은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제비새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제가 지렁이든 벌레든 부지런히 물어서 먹여줘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사장님이 직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래서 회사 직원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제가 언제 직원을 하인 부리듯이 했다는 거죠? 박 과장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평소에 믿음직하다는 핑계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갖가지 일을 시켜 먹었던 것만 봐도 하인처럼 부려먹은 게 맞죠. 그리고 오늘도 그래요. 와이프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엉덩이 좀 붙일만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직원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라면서요.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이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 화합이 되겠어요? 뭐라고요? 나 원참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시네. 평소 박 과장이 왜 어깨가 축 처져서 다니나 싶었는데 기가 센 와이프랑 사느라고 그랬구먼. 이거 보세요. 생각하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까놓고 말해서 박 과장이 우리 회사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빨리 적응하라고 일부러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와이프 입장에선 남편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게 기분 나쁠 순 있지만 이게 다 박 과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뭘 알고나 말씀하시죠? 그걸 직원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이상하신 거라고요. 왜 당신 편하자고 한 일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아무튼 됐고요. 난 우리 남편이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말고 다른 제비 새끼 키우세요. 뭐? 신고? 갑질?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내가 직원과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회사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질이야? 내가 여태 이렇게 직원들이랑 지냈지만 한 번도 신고 같은 거 당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좋아지니까 직원들이 배부른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지. 야근 며칠 하고 심부름 좀 했다고 불만을 갖는다면 회사 다닐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옛날에 내가 왕십리에 있던 정우 엔지니어링이라는 공장에서 과장으로 일했을 땐 한 달에 집에 들어가는 날을 10손가락에 꼽았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나처럼 사장도 되고 회사도 차리는 거야. 사표 쓰려거든 얼마든지 쓰라고. 박 과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고 셌으니까. 쓰지 말래도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나, 와이프를 보니까 박 과장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지 눈에 선하구만. 선해. 당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잖아. 그런데 당신이 회사 사장님한테 깽판을 치면 이제 나 어떡하라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 꼭 힘들게 회사 생활해야 해? 그런 사장 밑에서 부당한 지시에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마음이 어떤 건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가장 역할을 해야 하니까 더러워도 참고 일하는 거잖아. 여보, 돈만 벌어준다고 가장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진짜 가장의 역할이지. 가장이 불행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가족이 행복하겠어? 난 당신이 지금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해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니까 마음이 조급했었나 봐.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고 희생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나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고마워 여보. 내가 불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나도 고마워 여보.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랑 말다툼할 때 말이야. 그 사장이 옛날에 정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다녔다는 말 하지 않았어? 아,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기억나. 잔뜩 흥분한 사장이 자기가 옛날에 왕십리에 있던 정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건 왜? 그치. 분명히 왕십리에 있는 정우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했지? 거긴 친정아빠가 운영하던 회사였잖아. 원래는 잘 나가던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나 고등학교 다닐 적에 망해서 폐업했어. 아빠가 데리고 있던 직원 하나가 아빠 기술을 훔쳐서 중국으로 달아났잖아. 아빠가 그 인간을 붙잡으려고 고소도 하고 중국도 쫓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거든. 근데 당신 사장 이름이 뭐였지? 사장 이름? 김정규. 김정규 사장인데? 김정규? 그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장 얼굴 나온 사진 있어? 가지고 있어. 지난번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그래? 잘됐다. 나한테 보내줘봐.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아빠한테 물어봐야겠어.
여보, 대박이야, 대박. 내가 아빠한테 그 사장님 사진을 보냈는데 맞대. 아빠 회사 망하게 하고 도망친 그놈이 맞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 그렇게 괴롭히던 사장이 장인어른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그럼 김정규란 이름도 맞대? 이름은 다른데 얼굴이 100% 확실하대. 아빠가 그 사기꾼 놈을 어떻게 잊겠냐며 난리를 치더라고. 아마 개명하고 살고 있었나 봐. 와,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럼 당신이랑 말다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과거를 밝혀버린 셈이네? 그렇지. 자기가 정우 엔지니어링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빠 말로는 친구 소개로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뺀질거릴 수가 없었대. 친구만 아니었으면 진작 내보냈을 거라잖아. 그러다가 결국 아빠 공장의 핵심 기술을 훔쳐다가 중국 회사에 팔아먹은 거야. 그런데 그 인간이 당신 사장일 줄이야. 악연은 악연이다, 정말. 그럼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한국에서 회사 차리고 살았다는 거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럼 아버님은 어떡하시겠대? 어떡하긴.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지. 그 인간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경찰 대동해서 찾아가자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도 내일 아버님이랑 같이 가봐야겠다. 그러고 보면 세상 참 좁아. 그렇지. 결국 아빠가 그렇게 찾던 놈을 당신이 찾아준 셈이야. 정말 요지경 같은 운명이다. 그러게.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는 그렇게 괴롭히던 사장이 과거 친정아빠 뒤통수를 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장은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덜미를 잡히게 된 셈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 도주를 했던 그 인간은 개명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 명의로 버젓이 사업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사장은 다른 여죄까지 밝혀지면서 곧장 구속됐고 재판 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친정아빠는 일정 부분의 배상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 보상은 아니었지만 친정아빠는 그 인간이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른다는 것만 해도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죄 짓고 살지 말란 말이 있나 봅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환경이 좋고 사람들도 좋은 곳으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지금 저희 남편 표정은 봄날의 쌀처럼 무척 밝고 따뜻하답니다.